소설극장, 장르, 가족의 사랑이 있는 드라마. 작가, 로즈 앤 마리. 제목, 느린 우체통. 11화, 소울푸드. 혼밥은 싫어. 사남매 집 밥상 위에 배추된장국, 김치, 검은 콩자반, 감자볶음이 차려져 있다. 평소엔 밥이 4그릇이지만 오늘은 한 그릇이 더 추가되었다. 지민은 집에서 홀로 먹는 시리얼이나 토스트 같은 음식보다 이렇게 영선의 집에 와서 언니 동생들이랑 같이 먹는 밥이 더 맛있었다. 서로 입에 맞는 반찬을 더 먹으려고 젓가락 전쟁을 벌이는 왁자지껄한 밥상이 식욕을 솟구치게 했다. 첫 술은 흰밥을 한 숟가락 그득 담아 김치를 그 위에 올려놓고 입안 가득 넣고 와그작 씹어 꿀꺽 삼켜야 제맛이 난다. 그 다음 구수한 배추된장국 한 모금으로 목을 적셔주면 뭔가 속이 시원하게 뚫리는 기분이 든다. 젓가락으로 콩자반과 감자볶음, 쟁탈전을 벌인 후 획득한 반찬들은 그야말로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달콤한 아이스크림 같다. 혼자 먹으면 세상 없는 입맛이 영선의 집에서는 방 안 가득 차 있다. 금세 밥상은 초토화된 몰골이 되었다. 밥 한 그릇 뚝딱 해치우니 위장은 든든해지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뿌듯함이 피어오른다. 혼자서 먹을 때는 절대로 알 수 없는 감정이다. 옥수수 서리. 긴 옥수수 대 사이를 살그머니 돌아다니며 옥수수를 뚝뚝 손으로 꺾는다. 미리 준비한 까만 비닐봉지에 탐스런 옥수수를 담는다. 비닐끼리 부딪히는 바스락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린다. 가슴은 콩닥거리며 거침없이 뛰기 시작한다. 고소하고 노란 옥수수 알갱이가 입안에서 톡 하고 터지는 맛은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오게 한다. 멀리서 화가 난 할머니가 옥수수 밭으로 다가온다. 얼른 수확물들을 챙겨 꽁무니가 빠지도록 주랭랑을 친다. 연탄불 위에 양은 냄비를 올려놓고 물을 끓이고 옥수수를 삶는다. 다 익은 옥수수를 후후 불어 한 입 빼어 먹으면 두 눈 사이의 주름이 저절로 잡힌다. 너무 맛있다는 뜻이다. 말랑말랑하고 고소한 알갱이들이 입안 가득 부셔진다. 한 입 먹고 하, 두 입 먹고 하 하는 소리가 목구멍에서 연신 터져 나온다. 엄마가 외출 후 돌아오면 영지는 동생들과 함께 부뚜막 옆에서 무릎을 꿇고 손들고 벌을 받는다. 입안에는 아직도 서리한 옥수수의 고소한 향이 가시지 않은 채 머물러 있다. 옥수수는 서리에서 먹어야 제맛이다. 가자미 식혜. 앞산이 파릇파릇 연두 빛으로 물들기 시작한다. 겨우 내내 텅텅 비어있던 나뭇가지에 작고 귀여운 새싹들이 하나둘 옹기종기 입주를 하고 있다. 영지는 성경에게 도시락을 싸서 앞산으로 놀러가자고 제안을 했다. 도시락은 흰밥과 함께 납작하고 까칠한 가지미를 숭숭 썰은 우생채와 섞어 항아리에서 겨울내 삭힌 가자미 식혜가 전부이다. 소세지 동그랑땡이나 엄마표 매콤한 감자볶음이 더 좋았겠지만 엄마 몰래 산에 가는 거니까 대충 챙겨온 반찬이 가자미 식혜였다. 평상시엔 손도 안 대는 반찬이지만 흰밥만 덜렁 싸가려니 심심할 것 같아 함께 반찬통에 담아가기로 한다. 마루 밑에 사는 꼬랑진 녀석이 따라 나선다. 셋은 바람을 가르며 신나게 앞산을 향해 달려나간다. 1단계 가파른 경사를 오르니 평평한 들판이 나타난다. 쑥이며 냉이, 달래 같은 봄풀들이 바람에 살랑거린다. 셋은 봄 내음을 폐속 깊이 빨아들인다. 상쾌하고 달달한 공기에 침투해 기분이 좋아진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난다. 자리를 잡고 도시락을 꺼내 놓는다. 쌀밥 한 숟가락에 가자미 식혜를 올려놓고 입안으로 한가득 구겨 넣는다. 뇌를 찌르며 입안을 감치는 가자미 식혜의 찐맛은 말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다. 가자미 식혜가 이렇게 맛있는 반찬이었다니 집에 가서 가자미 식혜만 먹겠다고 다짐한다.
집에서 먹는 가자미 식혜는 산에서 먹었던 것과 왜 다른 맛이 날까? 영지는 그것이 알고 싶다. 김장하는 날, 차가운 공기를 뚫고 내리쬐는 초겨울의 따뜻한 햇볕 아래에서 엄마 혼자 소금에 절여진 겉은 파랗고 속은 노란 고랭지 배추 80포기를 물로 헹구고 있다. 빨간 고무장갑을 끼고 있어도 손이 시려운지 장갑 낀 손가락 끝을 호호 불면서 배추지에서 소금기를 털어낸다. 80포기의 배추들이 뽀얀 살을 드러내며 축 늘어져 엎어놓은 빨간 다라이 위에 차곡차곡 쌓인다. 하얀 다라이 안에는 무채를 곱게 썰어 반 이상을 그득 채운 뒤 오징어젓, 굴젓, 새우젓을 들이붓는다. 파, 당근, 생강, 마늘, 갓, 고춧가루, 과일청, 찹쌀죽을 추가하여 배추 속에 들어갈 앙념을 버무린다. 마을의 상우 엄마, 공주 엄마, 성경 엄마, 지민 엄마가 빨간 고무장갑을 하나씩 들고 영진의 집에 김장 품앗이를 하러 온다. 아줌마들은 시끄럽게 떠들면서 배추 속에 양념을 철벅철벅 채워넣고 마지막에 큰 잎사귀로 배추 한 포기를 감싸주어 동그랗고 예쁘게 말아 하얀 다라이에 사뿐히 담아둔다. 하얀 공간과 대비되는 빨갛고 예쁘장한 김치 포기가 착착 쌓이기 시작한다. 엄마는 돼지고기 앞다리 살로 양파와 고춧가루 양념장을 넣고 움푹 들어간 큰 후라이팬에 고기를 볶는다. 매콤하고 향기로운 고기 냄새가 코를 찌른다. 소금에 절여진 하얀 배추지에 밥이랑 두루치기 고기를 올려놓고 된장을 찍어 먹으면 입안에서는 축제가 벌어진다. 꼬들빼기 김치도 담그고 동치미도 만든다. 앞마당에 단지를 묻을 땅을 삽으로 파고 있는 아빠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혀 있다. 잘 포개진 빨간 김치가 땅속에 묻힌 커다란 단지 속으로 곱게 자리를 잡는다. 단지 입구까지 빨간 김치 포기가 그득 차면 두꺼운 비닐을 덮어 산소를 차단해준다. 땅속 단지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짜장면? 오늘은 온 가족이 외식을 하는 날이다. 아빠가 누런 월급 봉투를 엄마에게 건네주었다. 영진과 동생들은 앞장을 서서 명보 반점을 향하여 뜀박질을 한다. 드르륵 가게의 샷시문을 열고 들어가 빈방에 자리를 잡는다. 아빠가 짜장면 6그릇을 주문한다. 물컥, 나무젓가락, 노란 단무지, 짜장소스 조금, 양파가 식탁에 먼저 세팅이 된다. 짜장면은 좀 더 기다려야 한다. 아이들은 짜장면이 더 빨리 오기라도 하는 듯 젓가락에 종이봉투를 미리 뜯어 하나로 붙어있는 나무젓가락을 둘로 쪼개어 놓는다. 배에서는 꼬르르 가우성을 치고 아이들의 목구멍에서는 침 넘어가는 소리가 들린다. 언제 와? 빨리 먹고 싶다. 영진이 말한다. 나도. 동생들도 서로 빨리 먹고 싶다며 소리 높여 한마디씩 한다.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면 눈이 빠지기 바로 직전에 모락모락 김이 올라오는 짜장면 6그릇이 식탁에 차려진다. 까맣고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먹음직스러운 짜장면에 아이들의 눈은 고정되어 있고 황홀한 표정으로 눈빛에서는 광채가 뿜어져 나온다. 꿀꺽 여기저기서 아이들의 침 넘기는 소리가 시끌벅적하다. 짜장면을 골고루 섞어 한 입 가득 후루룩 흡입한다. 이것은 마성의 맛이다. 먹을수록 중독된다. 짜장면은 한마디로 예술작품이다. 찐빵엔 도넛. 가끔씩 아빠가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집으로 들어올 때도 있고 또 다른 때는 영진이 심부름으로 들고 올 때도 있다. 특히 겨울에 온 가족의 야식으로 먹으면 꿀맛인 추억의 소울푸드다. 찐빵엔 도넛에 관한 이야기이다. 샛별빵집 부부는 성실하다. 얼굴엔 항상 하얀 밀가루로 분칠을 하고 있다. 옛날 교복을 입고 있는 남녀 고등학생들이
가게 안의 식탁에 앉아 미팅을 하고 있다. 아줌마, 찐빵 12개, 찹쌀 도넛 5개 주세요. 영진은 식탁에서 미팅을 하고 있는 고등학생들을 곁눈으로 한번 훔쳐보며 주문한다. 아주머니 대신 문 가까이 있던 아저씨가 일어나 커다란 찜솥의 뚜껑을 열었다. 실내가 뜨거운 김으로 뿌옇게 안개가 낀 것 같다. 아저씨는 신문지 위에 얇고 투명한 비닐을 깔고 찐빵을 올린 후 설탕을 뿌린다. 동그란 공처럼 생긴 먹음직스러운 찹쌀 도넛도 찐빵과 함께 포장이 된다. 찐빵 가게에서 집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의 골목은 가로등이 없어 굉장히 어둡다. 영진은 무서운 마음에 가로등이 있는 큰 길로 돌아서 집으로 간다. 영진이 까만 비닐봉투를 방바닥에 내려놓는다. 엄마가 비닐봉투 안에 있는 신문 포장을 꺼내 바닥에 펼쳐놓는다. 하얀 찐빵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온다. 찹쌀 도넛은 제각각 찌그러진 모양이다. 찐빵 2개, 찹쌀 도넛 1개로 공평하게 배분을 한다. 까다로운 영서는 찐빵과 도넛 모두 모양이 제일 예쁘고 반듯한 것으로 선택한다. 찐빵과 도넛 속에는 달달하고 촉촉한 파탄금이 들어있다. 영진은 찐빵 표면의 얇은 막을 벗겨서 먼저 먹고 난 뒤 찐빵을 반으로 가른다. 밭을 먹고 나서 포슬포슬한 껍질이 벗겨진 부드러운 빵을 먹는다. 찹쌀 도넛을 먼저 먹은 영미의 입술이 튀김 기름으로 반짝거린다. 영미의 입 주위에는 설탕 알갱이들이 붙어있다. 영진과 눈이 마주치자 생긋하고 웃는다. 샛별빵집의 찐빵과 도넛은 사남매가 즐기는 소소한 행복이다. 샛별빵집은 영진이 여고생이 되었을 때 문을 닫았다. 어디로 간 것인지 알 수 없다. 영진의 소울푸드는 꼭 샛별빵집의 찐빵과 도넛만 해당된다. 다른 집의 찐빵과 도넛은 온 가족이 함께 먹으며 행복해했던 그 맛이 절대 아니다. 돌고기. 영진의 집에서 15분 정도만 걸어가면 절골이라고 물이 맑은 야트막한 계곡이 있다. 요즘에야 글램핑, 캠핑카, 각종 캠핑에 필요한 좋은 장비를 갖추고 야외 활동을 즐길 수가 있지만 영진의 어린 시절 1980년대, 특히 탄광촌이 생활터전이었던 그때는 지금의 캠핑 장비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들이었다. 그렇지만 사남매에겐 비장의 비밀병기가 있었다. 영진의 기억 속 생생한 사진 하나, 한 손에는 유기농 밥을 할 수 있는 솥단지와 한 손에는 고기며 야채를 꽁꽁 싸서 담은 보따리를 이고지고 사남매 앞에서 앞장서가는 엄마의 뒷모습이다. 솥단지와 음식 보따리는 그때 영진의 가족에겐 더할 나위 없는 캠핑 장비였다. 날씨가 화창한 7월의 오후였다. 영진은 동생들과 함께 빨간 고무 다라이를 배라고 생각하면서 물에 띄워서 놀았다. 몸무게가 꽤 나가는 영진은 빨간 다라이 배가 자꾸만 가라앉아 온전하게 다라이 배를 탈 수가 없었다. 그런 반면 영진보다 훨씬 가벼운 영서는 너무나도 재미있게 배를 타고 즐기는 것이 아닌가. 영진은 동생이 너무 부러웠다. 영진은 그녀가 타면 금방 물속으로 가라앉아버리는 동그랗고 빨간 다라이가 너무 얄미웠다. 동생들과 개울물에서 첨벙거리면서 놀고 있으면 아빠가 돌을 모아 만들어 놓은 화덕 위의 은색 솥단지 안에서는 어느새 밥이 끓는 소리가 들린다. 돌아도 귀에 납작한 돌판 위에는 삼겹살이 지글지글 구워지고 있는 소리도 들린다. 실컷 물놀이를 하고 물속에서 나온 아이들은 하나둘 뜨거운 여름 햇살에 잘 구워진 자갈도리에서 몸을 말린다. 엄마는 보따리 안에 있던 텃밭에서 갔다 온 고추며 상추를 쟁반에 펼쳐놓는다. 아이들은 방금 지은 흰쌀밥 위에 돌고기 한 점, 된장 한 점을 올린 후 상추에 싸서 입안 한가득 넣어 입이 터질 듯이 오물거린다. 행복하고 고소한 돌고기 냄새가 개울가를 그득 채운다. 그때 아빠가 구워준 돌고기는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영진의 추억의 소울푸드였다.